자, 점 추정의 가장 중요한 추정량은 표본 평균을 배우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요 2단원 최대 가능도 추정량 할 때 2번 문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9급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대 가능도 추정량 안 들어도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요런 통계학적 개념과 생각을 가져가셔야 된다. 뭐냐? 표본 평균은 최강 그런 추정량이다. 매우 매우 좋은 추정량이다. 표본 평균은. 그쵸? 얘는 왜?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이면서 유효 추정량이면서 일치 추정량이면서 충분 추정량이면서 최대 가능도 추정량이라고. 되시죠? 추정량이 가져야 될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는 놈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강의 정말 최고의 추정량이다 라는 일단 인식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표본 평균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모평균을 맞춰야 돼, 내가. 그렇죠? 모평균을 몰라서 모집단에 있는 모평균이 몇이긴 몇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추정해야 돼. 그렇죠? 예측해내야 된다고. 그럼 당연히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으로 맞추는 게 어때? 상식적이죠.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표본 평균이 가장 좋은 추정량이다 라는 일단 이 인식을 먼저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평균의 3계층이라고 있어. 그렇죠. 이거 뭐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저도 맨 처음으로 확률과 통계를 뭐 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그때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통계학을 하면서 이 계층에 대해서의 인식이 없으면은, 그죠? 계층에 대한 개념이 약간 애매모호하게 돼 있으면은 문제를 풀 때 자꾸 헷갈립니다. 이게 뭐지? 저게 뭐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계층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모집단인 거야. 그렇죠? 모집단은 뭐야? 실제로 뭐 존재하긴 존재하나 내가 다 구해서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모집단에 뭐해? 모평균이 있고 모분산이 있을 거야. 그렇죠? 이 값들 어떤 고정된 상수값이라고. 모평균, 모집단 내가 진짜로 다 조사해 보면은 이 값이 170입니다 하고 구할 수는 있어.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 조사하는 게 뭐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뭐해? 존재하긴 존재하는 어떤 상수값 값이지만 알 수 없는 값.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은 값이야? 알고 싶은 값이라고. 모집단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모평균이 있듯이 모집단에도 뭐가 있겠어? 분산이 있으니까 모분산이 있겠죠. 되시죠? 얘네들은 어떤 상수값인데 내가 뭐 할 수 없는 값? 구할 수 없는 값이라고. 알고 싶은 값이라고. 되시죠? 그래서 모집단의 모평균과 모분산의 그냥 상수다라는 일단 인식이 첫 번째로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을 실제로 알 수가 없으니까 일부만 뽑은 게 뭐야? 그게 바로 표본이죠. 그렇죠? 모집단이 뭐 5천만 개면은 그 중에서 한 500개, 뭐 100개만 뽑았다고. 뜻이죠. 그럼 표본으로 뽑힌 100놈, 뭐 500놈,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걔네들로 뭐해? 평균을 구한 놈을 표본 평균이라 합니다. 그렇죠? 걔네들 갖고 뭐해? 분산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걔를 뭐라 그래? 표본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은 요 라틴어라고 할 수 있고 뭐 그리스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런 기호로 쓰고 모집단에서 나오는 값들은, 표본에서 나오는 값들은 다 뭐해? 알파벳을 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구분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요거는 표본을 내가 한번 뽑으면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는 값이니까 이건 뭐해? 구할 수 있는 값이죠. 그렇죠? 실제로 진짜 구할 수 있는 값이라고. 되시죠? 근데 표본은 몇 번만 뽑아? 내가 한 번만 뽑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딱 뽑았을 때 나오는 값. 그래서 뭐 160, 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뽑은 경우에는 딱 한 가지 값으로 상수로 고정되게 되죠. 자, 그래서 요 표본 평균을 내가 이제 뭐해? 분석해 보고 싶은 거야. 그렇죠?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개념이 존재합니다. 바로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거야. 그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 되시죠? 표본 평균들의 뭐에? 평균. 표본 평균들의 뭐에? 분산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한다고. 자,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표본을 한 번 뽑으면 내가 표본 평균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표본 뽑는 거를 무한번 해보는 거야. 그렇죠? 모집단에 있는 값들이 다 나올 때까지 계속 표본을 뭐해? 뽑아갖고 그때그때마다의 뭐해? 표본 평균들을 막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표본 평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서 표본 평균 뭐해? 무한 번째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걔네들을 싸그리 다 모아서 뭐 하는 거야?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을 다 싸그리 다 모아서 뭐해? 분산을 구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표본을 몇 번만 뽑아? 한 번만 뽑는다고. 그쵸? 우리가 현실에서는 표본을 몇 번? 한 번만 뽑게 된다고. 그쵸? 근데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려면 뭐해? 내 표본을 몇 번 뽑아야 돼? 무 한 번 뽑아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값은 뭐해? 실제로 구할 수 없는 값이죠. 그쵸? 실제로 구할 수 없는 값이라는 인식이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쵸?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요 표본 평균에 대한 뭐가 식이 있으면 이게 무슨 뭐 어떤 수식으로 돼 있어. 그쵸? 그럼 그거에 대한 기대값 구할 수 있잖아. 우리가 앞에 수식이 주어져 있으면 그거에 대한 기대값 뭐 식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런 식으로만 이론적으로만 구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이게 몇이다 뭐 153이다 뭐 이런 식으로는 뭐해? 구할 수 없는 값이라고. 되시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본 평균을 뭐 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뭔지는 알아야지 얘를 이용해서 뭐해? 모평균을 예측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론적인 개념이라고. 그렇죠? 실제로는 구할 수 없는 값이다 라는 인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분산이랑 표본 분산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야. 둘이 절대 같은 게 아니야. 그렇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 평균들을 무수히 많이 뽑아서, 그렇죠. 표본 뽑는 짓을 무한히 많이 해갖고 걔네 갖고 구한 분산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고, 표본 분산은 내가 표본을 한 번만 딱 뽑은 다음에 나온 자료들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갖고 그냥 분산 구한 거야.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실제에서 구할 수 있는 값은 누구야? 표본 분산이죠. 그렇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실제로 구할 수 없다라는 생각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계층을 일단 배웠고, 그래서 표본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데, 표본을 n개 뽑았다 쳐봐. 그럼 x1부터 해갖고 xn까지 있을 거 아니야. 되시죠? 얘네들을 뭘로 나눠? n으로 나눠서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표본 평균 구하는 거는 우리가 원래 평균 구하는 것처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뭘 알고 싶냐? 표본 평균의 평균을 알고 싶은 거야. 그렇죠? 이것들의 기대값을 구하고 싶다고. 그렇죠? 그럼 실제로는 구할 수 없지만 수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뭐예요? 우리가 수식으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고.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되시죠? 그럼 이거 뭐 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있잖아. 그렇죠? n분의 2x1 더하기 2x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xn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잖아. 되시죠? 그럼 첫 번째로 뽑힌 표본의 평균, 기대값 뭐라고? 그게 바로 그냥 모평균이라고. 되시죠? 이런 식으로 뮤가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죠. n분의. 되시죠? 그럼 n분의 n 뮤가 되고 n 약분하면 뭐가 돼? 뮤가 되죠. 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다. 그래서 요 표본 평균이 뭐다?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이다. 라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다. 표본 평균을 진짜 무수히 많이 뽑아서 걔네들 갖고 다시 평균을 구한 뭐가 나와? 모평균이 나온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 평균으로 모평균을 예측하는 게 그렇죠? 합리적인 생각이다. 불편 추정량이니까. 되시죠? 요런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찾아낸 거고. 자, 두 번째로는 같은 방식으로 표본 평균의 이제 분산을 구한 거야. 그렇죠? 그럼 n제곱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얘네가 다 임의 표본이어서 독립이라면은 이렇게 뭐에 분산의 합으로 적어줄 수가 있죠. 되시죠? 자, 그럼 얘네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 시그마 제곱이라고, 모분산이라고. 그래서 n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n 한 번씩 약분해주면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다? 이론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뭐다?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걸 보고 뭘 할 수 있냐? 표본 평균의 분산은 그렇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보다 작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몰려 있다 쳐봐. 그렇죠? 그래서 요 가운데랑 나와의 차이. 그렇죠? 이게 뭐야? 바로 뭐야? 편차죠. 그렇죠? 이거를 제곱해서 평균 내면 그게 바로 뭐야? 분산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모집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고 이거를 다 구한 다음에 평균이랑 모평균이랑 빼서 구하면 뭐야? 그게 바로 분산이 된다고. 그게 바로 모분산이 된다고.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떤 의미냐? 얘네들 이렇게 묶어갖고 이렇게 표본을 뽑는 거야. 또 여기서도 이렇게 표본 뽑아. 표본들을 뽑아.
그렇죠? 그리고 그 표본들 중에서 가운데 놈을 뭐에 대표로 하는 거야. 표본 평균으로 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각 표본들의 가운데들이 뭐야? 표본 평균일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표본 평균들이 막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그 다음에 그 모평균과의 뭐에 차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바로 뭐야?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모평균이라 했잖아. 그렇죠? 그럼 각 표본 평균이랑 자기들의 평균이 뭐야? 모평균이니까 얘네랑 빼서 여기서 또 편차를 구한 다음에 이거 제곱들의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되시죠? 그래서 원래는 엄청 멀리 떨어진 놈은 얘랑 이렇게 편차가 엄청나게 컸는데, 그쵸? 그걸 또 제곱하니까 더 엄청나게 커지겠죠. 근데 요 지역에서 대표로 누굴 내보내? 표본 평균을 내보내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놈을 내보내다 보니까 편차가 요만큼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쵸? 물론 당연히 이 지역에는 더 가까운 놈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걸 제곱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편차가 커지지 않는데 멀리 떨어진 놈 입장에서는 진짜 제곱하니까 편차가 엄청나게 커진다고. 되시죠? 근데 나 대신에 내 가운데 대표님이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대표님은 어느 정도 일정한 조금 더 짧은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편차가 더 줄어든다고. 그렇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뭐를 분산을 구하면은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인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n으로 나눈 값이 돼서 더 줄어들게 됩니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다. 이거 두 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뭐야? 추정과 검정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내면 모평균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평균을 예측할 때 표본 평균 쓰는 게 당연히 맞는 말이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모분산보다 더 줄어든다. 표본 평균은. 되시죠? 일단 이걸 찾았고. 자, 이제 확률을 계산하려면은 표본 평균이 무슨 분포 따르는지를 알아야 돼. 그렇죠? 무슨 확률 분포 따르는지를 내가 알면은 뭐 할 수가 있어? 확률 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 값이 나올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고. 자, 그래 첫 번째 생각은 이거야. 모집단이 평균과 분산이 몇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정규 분포라는 걸 알고 있어. 그렇죠? 모집단도 뭔가 자연에 있는 이치를 따르고 있어서 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는 걸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그렇죠? 그럼 모집단에서 나온 요 확률 표본들, 그렇죠? 모집단에서 나온 요 확률 표본들도 다 뭐해? 다 정규분포를 따르죠. 그렇죠? 모집단이 정규분포 따르는데 당연히 나온 애들도 다 뭐해? 정규분포 따르겠죠. 그렇죠? 근데 표본 평균은 얘네들을 뭐 하는 거야? 막 더하고 그다음 뭐해? n이라는 어떤 숫자로 그냥 나누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을 다 더해도 걔도 뭘 따라? 정규분포 따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숫자 뭐 3이든 뭐 10이든 뭐 100으로 나눠도 여전히 뭐해? 여전히 정규분포 따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1에서 5단원에서 뭘 배운 거야? 정규분포를 배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분포면은 당연히 표본평균도 뭘 따라?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때의 평균이 뭐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라고? 모평균이고 분산이 뭐라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자, 요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요렇게 수식으로는 쓸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요 값이랑 요 값은 뭐해? 구할 수 없는 값이니까 내가 모르죠. 그렇죠? 모르지만 어쨌든 정규분포 따른다는 건 일단 알게 된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 평균에 뭐야? 표본 평균이 나올 뭘 구할 수 있어? 확률 값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되시죠? 물론 확률값을 정확히 이 모평균값이 정확히 몇인지 모르니까 정확히 몇으로 이렇게 구할 수는 없지만 표본평균의 어떤 확률식을 이제 찾을 수는 있게 된 거야. 자, 다음에 모집단이 진짜 실제로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모집단이 무슨 분포인지 내가 몰라. 그렇죠? 모집단이 무슨 분포 따르는지 몰라. 근데 내가 표본을 정말 많이 뽑은 거야. 충분히 크게 뽑은 거야. 표본을. 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또 뭘 배웠어? 중심 극한 정리라는 걸 보였죠. 그렇죠? 표본의 수가 뭐하면 크면은 표본 평균이 뭘 따라?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렇죠? 그럼 그때의 평균이 뮤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 되겠죠.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여기에서 이미 구해놨으니까.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이 정규분포면은 표본평균이 정규분포 따르는 거 당연히 알게 됐고 모집단이 무슨 분포 따르는지 모르지만 n만 크기만 하면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평균이 뭘 따라?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고. 근데 요 경우들 말고도 나머지 예외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모집단이 무슨 분포인지도 몰라. 근데 n도 안 커. n도 작아.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 두 경우 말고 그 나머지 하나의 예외인 경우잖아. 되시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뭐 다른 분석법을 쓴답니다. 그렇죠? 뭐 비모수 방법이라든가
비모스 방법이라는 거 어쨌든 뭐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쓰는데 요 경우는 우리가 배우는 통계학 개론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죠? 이건 더 통계학의 더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하면 표본 평균이 다 뭐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런 경우들만 웬만하면 시험에 나온답니다. 그렇죠? 이 경우는 시험에 안 나와. 우린 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상황만 이 통계학 개론 범위에서 나오는 거야.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표본 평균 답을 따라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도 구했고, 표본 평균의 분산도 식으로 뭔지 알았고, 표본 평균이 정말 특수한 경우들 빼고는 다 뭘 따라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알고 있다라는 상태에서 표본 평균 문제 14문제를 풀 거야. 정말 많이 나왔죠, 시험에서. 그렇죠? 7급보다는 특히나 어디서 또 9급에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게 통계학의 거의 기본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9급은 정말 통계학의 개론의 기본을 물어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표본 평균 절대로 몰라서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성질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번 표본 평균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개념이 담겨 있는 문제여서 자, 15년 이전이지만 A급으로 표시해서 요 책 교재에다가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푸시면서 표본 평균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이해하시고 외우시고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음료수 공장에 생산되는 음료수 용량은 평균 뮤 분산이 16인 확률 분포를 따른데, 자, 원래 당연히 모분산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모분산은 알 수 없지만 요거는 약간 문제를 위해서 약간 만들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모분산이 지금 몇이라고? 16인 걸 알고 있대. 이런 모집단에서 되시죠? 여기서 n개의 표본을 뽑았어. 그렇죠? 뽑아봐서 표본 평균을 구해봤더니 그때는 몇인지 모르는데 요 표본 평균에 뭐해? 기대값을 구했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 값도 뭐 하는 거야? 구할 수 없는 값이죠. 그렇죠? 그럼 요 상황은 뭐야? 진짜 그냥 문제를 위해서 그냥 만들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뭐 요런 문제 별로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좀 맞는 문제가 나와야지. 현실이랑 좀 안 맞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를 읽으면서 아, 이게 도대체 뭐지? 약간 좀 살짝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어쨌든 뭐 문제를 위해서 뭐 낸 거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뭔지 아냐라고 문제를 내려고 일부러 만든 상황이니까 뭐 나온 상황들을 다 적어주시면은 표본 평균의 기대값을 진짜 구해봤더니 200이 나왔대. 그렇죠? 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해봤더니 0.2가 나왔답니다. 되시죠? 그럼 이때 뮤 더하기 n의 값은 무엇이냐? 자, 요런 문제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공식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라고? 모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이 뭐라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되시죠? 그때는 표본 평균의 평균을 진짜 구해봤더니 뭐가 나왔다고? 200. 근데 이게 바로 뭐라고? 모평균이라고. 그래서 뮤 값이 뭐야? 200.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해봤더니 0.2가 나왔대.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몇이었단 소리야? 그렇죠? 이걸 제곱하면 뭐가 돼? 분산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0.04 다시 쓰면은 100분의 4란 소리죠. 그렇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0.1m.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야? 100분의 4란 소리죠. 제곱하면 10분의 2 제곱하면 100분의 4가 되니까. 되시죠? 이게 바로 뭐라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근데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 모분산이 몇인 걸 알고 있어? 16인 걸 알고 있죠. 그럼 여기다 16을 이렇게 대입하면은 n분의 16이 100분의 4야 되니까 다시 쓰면 얘는 400분의 16이니까 따라서 n은 몇이야? 400이죠. 그래서 두 값을 더하면 몇이야? 600. 정답이 4번이 되는 문제죠. 자, 요 문제는 당연히 현실엔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에는 요 값도 구하기 힘들고, 그렇죠? 이 값들은 당연히 절대 못 구한다고. 되시죠? 대신에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황으로 너 이 바엑스랑 내가 시그마 바엑스 알려줄게. 그쵸? 요거 이용해서 너 모평균이랑 n값 찾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너 뭐해? 요 공식 알고 있냐를 묻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그 때문에 이 공식 절대로 표본평균의 평균과 표본평균의 분산에 대한 요 수식 절대로 까먹지 마시고 무조건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5년 이전에 출제됐지만 넣어놨고 요 부분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번 풀어보겠습니다.
평균이 뮤,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추출한 임의 표본의 표본 평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고르면. 그렇죠. 지금 모집단이 뭔지 알 수가 없어. 무슨 분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 기억.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이냐? 맞다고. 그렇죠. 표본 평균에 대한 성질 4가지 있다 그랬죠. 그렇죠. 표본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거 4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입니다. 두 번째,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세 번째,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 따릅니다. 네 번째, 모집단이 무슨 분포인지는 모르지만 n이 엄청나게 충분히 크면은 표본 평균이 뭘 따라? 정규 분포 따릅니다. 요 4가지 외워주셔야 된다고. 그렇죠? 기억하고 아니면 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되시죠? 그 중에 얘는 뭐야? 3번의 경우죠. 모집단이 정규 분포 따르면은 여기서 나온 표본들도 당연히 뭘 따라? 정규 분포 따르죠. 그렇죠? 그럼 걔네들을 더하고 그다음에 n으로 나눠서 만든 표본 평균도 당연히 뭘 따라?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기억 맞고. 다음에 니은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 평균의 분산은 커지니. 그렇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야? 여기 2번에 적혀 있죠. n분의 시그마 제곱 요렇게 구한다고. 근데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는 소리는 뭐야? 요 n이 커진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분모가 커져. 그럼 전체는 뭐에? 작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커져서 n이 커지면은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분모가 커짐으로 이 전체 값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에?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다음에 이제 디귿. 표본 평균은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이다. 요게 1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이 맞죠. 되시죠? 그래서 요 4가지 표본 평균에 관련된 성질 요 4개를 잘 기억해 주시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 표본 평균이 이때. 자, 표본 평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자, 표본을 진짜 뽑아봤더니 1, 3, 5, 7, 9가 나온 거야. 그쵸? 그럼 얘네 갖고 표본 평균 구하면 몇이 나오겠니? 그쵸? 그럼 얘네 평균 구하면 되죠. 그쵸? 근데 5가 딱 가운데잖아. 2 차이, 2 차이, 4 차이, 4 차이 나잖아. 그쵸? 그럼 표본 평균 구해보면 5가 나오는 거 맞겠죠? 되시죠? 진짜 다 더해서 그냥 그 표본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된다고. 다음에 니은 표본 평균보다 값이 큰 자료수와 작은 자료수는 같니? 그렇죠. 지금 1, 3, 5, 7, 9인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x1부터 시작해서 xn까지 총 n개의 자료를 뽑으면은 여기에서 이거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뭐가 나오겠어? 표본 평균이 나오겠죠.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왜 이렇게 썼지? 자, 표본 평균이 나오겠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본 평균보다 뭐한 자료? 큰 자료랑 작은 자료 수가 같냐고. 그렇죠? 니은은 틀렸죠. 그렇죠? 이 값보다 큰 자료랑 작은 자료 수가 같으려면 걔가 뭐야 돼? 중앙값은 같겠죠. 그렇죠? 중앙값은 이 자료의 딱 가운데니까 중앙값보다 큰 놈, 작은 놈의 개수가 같을 거야. 그렇죠? 근데 요 분포가 무슨 분포인지 알 수 없잖아. 요 뽑힌 자료가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작은 값들이 엄청나게 몰려있고 엄청나게 큰 값 이렇게 하나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되시죠? 이때는 표본 평균 구하면은 여기 엄청나게 큰 값, 요 값이 표본 평균으로 나올 겁니다. 되시죠? 그러면은 이 표본보다 작은 자료 뭐 100개, 큰 자료는 1개밖에 없는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죠? 물론 당연히 엄청나게 딱 정확하게 완벽하게 좌우 대칭이야. 그럼 당연히 가운데가 표본 평균이고 이 가운데가 뭐야? 중앙값이니까 이것보다 큰 자료, 작은 자료. 큰 자료, 작은 자료 개수가 같을 수는 있죠. 그렇죠? 좌우 대칭이면은. 근데 우리가 표본을 뽑게 되면은 완벽하게 좌우 대칭일 수가 없다고. 그렇죠? 별별 자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작은 것만 엄청나게 뽑히고 큰 거는 하나밖에 안 뽑히는 뭐 이런 자료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럼 그때 표본 평균을 구해보면 표본 평균은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큰 값이 나올 겁니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의 개수가 정확히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런 성질이 성립하는 거. 어떤 값보다 큰 자료수와 작은 자료수가 같은 경우는 중앙값의 성질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디귿. 요 값을 계산하면 항상 0이다. 이건 맞죠. 자, 요게 뭐야? 요게 바로 편차잖아. 그쵸? 우리가 분산 배울 때 했죠. 요 편차 제곱의 평균 내면은 그게 분산이라고. 되시죠? 요 편차인데 요 편차의 합을 구해보래. 그쵸? 요 편차들을 다 구해서 다 더해보라는 거야. 되시죠? 그럼 요건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바 x. 자, 이렇게 쪼개 쓸 수가 있고 요쪽은 x1부터 xn까지 뭐 한 거야? 다 더한 값이죠.
그렇죠? x1부터 xn까지 다 더한 값이라고. 얘는 빼기. 자, 표본 평균은 어쨌든 뭐야? 어떤 상수 값이라고. 한번 표본을 n개를 뽑고 나서 표본 평균을 이렇게 구하면은 얘는 그냥 뭐가 돼? 상수 값이 된다고. 그렇죠? 되시죠? 그래서 얘가 그냥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얘는 n 바 x가 됩니다. 다시 시그마 2 같은 거 구하면은 2n이 된다고. 2를 뭐라고? n번 더하라자. 그렇죠? 표본 평균 바 x를 n번 더하래. 그럼 n 바 x 되는 거 아니야? 되시죠? 근데 이건 다시 쓰면 이렇게 돼. 얘는 x1부터 xn까지의 합이고, 되시죠? n 곱하기 표본 평균이 뭐야? n분의 x1부터 해갖고 뭐 하는 거야? xn까지 다 더하는 거 아니야? 되시죠? 그럼 이렇게 둘이 뭐해? 약분되죠. 다시 얘가 의미가 뭐라고? x1부터 시작해갖고 xn까지 다 더하시라고. 빼기 x1부터 xn까지 다 더한 거 빼라고. 그럼 몇이 나오겠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런 문장이 있습니다. 편차의 합은 0이다. 되시죠? 그래서 디귿은 항상 성립하는 경우라고. 어딘가에 바 x가 있는데 여기서 각 자료들을 뭐해? 빼갖고 각각의 편차들을 다들 구할 거 아니야. 그쵸? 그것들을 다 더해보면 뭐가 나온다고? 0이 나온다고. 자, 그래서 요 값이 뭐고? 편차고, 편차의 합은 몇이다? 0이다. 왜 0이냐고? 이렇게 해서 증명할 수도 있다고. 되시죠?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문제 풀 때는 편차의 합은 0이다. 뭐 당연히 성립할 것 같잖아. 그렇죠? 당연히 성립한다는 거를 받아들이시고 그냥 보자마자 이거 편차, 그거 합, 당연히 0이지. 하고 디귿 맞다. 자, 요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또 이거 막 수식 적어서 풀려면 너무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요런 개념 정도는 그냥 외우고 그냥 바로바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도 뭐 중요한 문제죠. 3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사는, 기억, 표본 평균의 분사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 되시죠? x1의 분사. 첫 번째로 나온 표본의 분사. 뭐라고 그거? 그냥 모분산이라고. 그렇죠. x1 많이 했죠. x1이 확률 변수가 되고 얘 분산 구해 보면은 여기로 모든 모집단에 있는 값들이 다 튀어나와 갖고 분산 구하게 되면 그냥 모분산이 된다고. 되시죠? 누가 거 둘 중에 얘가 크죠. 얘는 요거를 또 n으로 또 나눴잖아. 그렇죠? 그럼 더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x1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데 이것보다 크니? 틀렸죠. 표본 평균의 분산이 더 작은 거라고. 되시죠? 그럼 기억이 틀렸어. 정답 몇 번? 3번.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렇죠? 시험장에서는 딱 봤는데 보기가 깔끔하게 하나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내가 기억이 확실히 틀리다라는 확신이 있어. 그렇죠? 그럼 바로 3번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되죠. 자, 다음에 니은 표본 평균의 기대값. 그게 바로 뭐라고? 모평균이라고. 그렇죠? x1의 기대값 구해보래. 얘도 바로 뭐야? 모평균이죠. 얘가 모든 모집단으로 되는 값 다 와갖고 평균 구하는 거니까 모평균이 된다고. 그렇죠? 그 다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 된다는 거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고? 기억해 주셔야 된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다. 다음에 디귿 표본 평균의 분사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n이 커질수록 작아지니. 맞잖아.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100분의 1보다는 10,000분의 1이 더 작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죠. 이건 앞에서도 나왔던 보기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 정답 몇 번? 3번이 된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기본적인 개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냐?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표본 평균 단원에 있는 문제를 이제 끝까지 풀고 나셨을 때는 이게 그냥 당연히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이게 당연히 기억나실 겁니다.